이어서 채권 플로우입니다. 오늘은 A판다 파트너스와 신년기 상무 연결해 보겠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채권 시장의 수익률이 좀 한번 이제 내리기 시작하더니 계속해서 조금씩 낙폭을 좀 키워가는 것 같습니다.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반영되는 것 같은데 지금 더 세부적으로 뜯어보고요. 또 일본에 대한 얘기도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이 동결에 대한 시사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부터 가보면요. 미국 금리가 계속 내려가는데 왜 그런지, 그리고 시장과 연준의 온도차는 계속해서 벌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왜 올랐는지부터 좀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금리가 상승하기 시작한 것은 이제 7월 달부터인데요. 그것에 이제 불이 나고 있는데 기름을 부었던 사건이 이제 8월 말에 있었던 재무부에서 발표한 8월에서 10월까지의 국채 발행 계획이었습니다. 당시에 그 전에는 계속 트렌치별로 별다른 발행의 증가가 없었는데, 특히 8월에서 10월 달에 국채 발행 계획에 따르면 장기물에 대한 발행량을 늘리겠다고 선언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10년물을 포함한 장기 금리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물가도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실질 금리가 같이 올라가게 되는 그런 현상을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유명 헤지펀드 투자자인 빌 에크먼조차 30년물 국채에 대해서 공매도 포지션을 잡았다고 스스로 밝힐 만큼 금리가 상당히 상승을 했었죠. 그런데 당시에는 그럼 과연 누가 사줄 것인가에 대한 이제 퀘스천 마크가 있었고, 연준은 당시에 국채를 매각하고 있고 지금도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살 사람이 없었다는 것에 시장이 공포를 느끼고 금리가 5%까지 갔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10월 달부터 반전이 일어났는데 물가가 서서히 둔화를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보아하니까 채권 수익률이 주식 수익률보다 더 좋네? 이런 이제 컨센서스가 일어나면서 서서히 10월 중순부터 ETF, 특히 이제 채권형 ETF의 그 인플로우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보시면 이제 TLT라는 이제 그 장기물 국채 ETF라든지 심지어는 하이힐드 ETF까지 그 순 매수 현상을 이제 보이게 되면서 상당히 그 수요 측면에서 이제 늘어나게 되고 금리는 점점 하락하게 되는 이제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뭐 지표를 보시면 이제 고용 지표는 여전히 강하지만 물가 지표는 확연히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심지어는 지난 12월 달에 FOMC에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 파월 의장이 논의를 시작했다는 그 프레스 컨퍼런스 이후에 그야말로 브레이크 없는 하락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한 달 반 정도 됐었죠. 한 달 반 만에 5%에서 결국 4%를 깨고 지금 3.9대까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그럼 퀘스천 마크가 하나 있습니다. 그럼 이게 과연 정상이냐? 이렇게 봤을 때는 사실 이번 FOMC에서 점도표는 내년 중간각기 기준으로는 3회 인하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점도표가 3개월마다 바뀌니까 장기적인 예측치로는 부적합하지만 시장에서는 현재 한 150에서 160bp 인하를 점치고 있으니까 시장에서 상당히 많이 앞서가고 있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사실 경기 침체에 따라서 FOMC가 급격하게 금리를 인하한다기보다는 경기 침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보험성 금리 인하 예측이 더 많고 실제로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보험성 금리 인하의 특징은 금리를 보수적으로 내린다는 거죠. 지난번에 저희가 두 번의 보험성 금리 인하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지난 2019년 사례를 한번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 연준은 2019년 7월, 9월, 10월 세 번의 금리 인하를 했는데 당시에 2.5%에서 1.75%로 인하한 바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미국 국채 10년물의 그 흐름을 보면 이제 2018년 11월 고점 3.25 수준에서 최저 1.50까지 약 170bp 정도 하락을 했었고요. 더 세밀하게 이제 지켜보면 고점 3.25에서 첫 번째 기준금리 인하, 즉 2019년 7월까지 약 125bp의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2월 13일 FOMC에서 파월 의장의 프레스 컨퍼런스 이후에 고점 대비 이미 110bp가 하락을 했죠. 산술적으로 보면 시장에서 이미 너무 앞서 나간 게 아닌가 하는 예상을 좀 할 수 있는데, 이제 단순히 산술적으로 보면 시장에서 내다보는 160bp를 실제로 기준금리를 내린다고 하면 10년물은 한 33% 이상 하락을 해야 됩니다. 즉
이제 75bp 기준금리 인하 당시 한 150bp 정도 10년물이 내려갔으니까요. 그 2배니까 당연히 산술적으로는 3%가 떨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10년물이 고점 5%에서 2%대로 내려간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현 시점에서는 매우 비현실적인 얘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예상하는 75bp 인하 시 10년물은 현재 기준으로 추가로 40bp에서 60bp 정도의 하락 여지는 있겠죠. 그리고 올 초만 해도 10년물 4% 정도면 금리 방향 불문하고 매입해도 큰 부담이 안 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세가 많이 몰리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기준금리에 대한 전망을 보면 연준은 기준금리 인하까지는 앞으로도 머뭇머리 거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FOMC 이후에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등 이제 일부 이제 위원들이 나와서 이를 좀 파월 의장이 발언했던 부분을 좀 서둘러 지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머뭇머뭇 거릴 것이냐 이렇게 봤을 때는 코어 PCE 즉 핵심 물가가 2.5%를 어느 정도 보일 때까지는 좀 머뭇머뭇 거릴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기준금리는 하반기에 내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성 기준금리 인하를 이제 염두에 뒀을 때는 역시 예전처럼 75bp 정도를 내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2월 초 이제 국채 발행 계획이 나올 때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한 4.25 정도까지 기다려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국채 발행 계획에서도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던 국채 발행이 상당히 늘어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는 듀레이션을 늘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는 좀 신중하게 듀레이션을 늘리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네. 자, 시장이 너무 앞서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관련해서 이제 두 번째로 봐야 될 부분은 일본 쪽에서는 동결이 나와 버렸습니다. 이 동결이 어떤 점을 좀 시사하고 있는 건지, 그 동결 당시에 전해드렸을 때는 일본 국채가 크게 움직이게 되는 부분들도 전달해 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제가 이 주제를 준비했을 때는, 어쩌면 이번에 일본의 통화 정책이 좀 변곡점을 맞이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좀 했었어요. 사실 12월 초에 우에다 가지오 일본 은행 총재가 이제 의회에 와서 증언을 했을 때는 뭔가 도전을 받고 있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혹시나 하고 했었는데 역시나였습니다. 일본 사람들의 전형적인 좀 점진적이고 변화를 좀 싫어하는 그런 모습이 좀 드러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어제 통화정책회의에서는 변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먼저 지금 현재 일본은행은 그럼 어떤 완화 정책을 펼치기에 지금 이렇게 전 세계에 관심을 끌고 있는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YCC라고 하는 수익률 곡선 통제 정책을 하고 있는데 일본은 특이하게도 국채 10년에 대해서 이제 YCC를 하고 있고 기준점은 0%이며 캡은 1%까지 허용을 해준 상황입니다. 실제로는 1%가 약간 넘어도 일본은행이 별다른 개입은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기준금리는 선진국 중 유일하게 마이너스 금리를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일본에서는 이제 미국과 달리 질적 양적 완화 정책이라는 QQE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ETF를 약 12조엔 그리고 일본 리츠를 약 1,800억 엔을 매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업어음 2조엔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전 세계적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건 두 가지죠. 첫 번째는 YCC를 언제 철폐할 것이냐. 두 번째는 언제 마이너스 금리에서 정상화될 것이냐 이 부분인데요. 이번 통화정책 결정문은 사실 당분간은 적어도 한 2, 3개월 정도는 현행의 통화정책을 좀 유지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정문의 내용을 요약해서 보면 첫 번째는 글로벌 경기 회복 속도는 느리지만 일본의 국내 경기는 적절하게 회복 중이다. 모더레이트라는 단어를 썼고요. 두 번째는 현재 물가가 2%를 상회하고 있지만 2024년 이후에 특히 2025년 넘어가면 다시 2% 즉 일본 은행의 물가 목표치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약간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고 특히나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아직도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매우 심각하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통화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 통화정책의 변화는 결국 물가와 임금 상승을 동반한 물가가 상승했을 때를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쩌면 일본 통화정책이 바뀔 수 있을까 하는 그 시장의 기대와 달리
통화 정책이 유지가 되자 사실 엔달러가 상승, 즉 엔화 가치가 하락을 하고요. 그리고 일본 10년 국채 금리는 급락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실제로 보면 이제 엔달러도 지금 145엔까지 쳤다가 지금 현재 144엔 정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일본은행 10년 국채 금리는 오늘 오전 11시 기준으로는 지금 60bp, 0.6%를 깨고 0.5대로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일본의 이 동결에 대한 내용 기대 이하였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고요. 추가적으로 그럼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했을 때 관련된 상품 중에서 긍정적인 상품이 있다고 하는데 좀 더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은 그 일본하고 중국을 보면 참 신기합니다. 어떻게든 그 경제적인 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상당히 점진적으로 뭔가 정책을 끌고 가는 모습을 보였죠. 중국 같은 경우에도 부동산 위기가 터지니까 헝다그룹이나 이러한 파산을 최대한 늦춰서 시장의 그 충격을 최소화하고, 일본 역시 앞으로 일어날 그 통화정책 정상화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좀 점진적으로 뒤로 끌고 가고 있다는 느낌을 좀 받았는데, 결론적으로는 일본은 결국은 정상화를 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 부작용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두 가지를 저희가 예상할 수 있죠. 시장에서 이미 다 알고 있지만 엔화 가치가 상승할 것이다 라는 부분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더불어서 일본의 그 YCC가 철폐가 되면 일본 10년 금리가 정상화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 일본의 10년 국채금리 상승을 좀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좀 세 가지 상품을 추천드리고자 하는데요. 요즘에 한미일 3국이 좀 친하잖아요. 그래서 한국, 일본, 미국 3개국에 상장돼 있는 ETF를 하나씩 갖고 왔습니다. 먼저 국내 한국거래소에서 거래 가능한 그 엔화 가치의 상승에 베팅하는 ETF가 하나 있는데요. 그 미래세 자산운용이 운영하고 있는 타이거 일본엔 선물 ETF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코드로는 292560 코드인데요. 유동성은 충분합니다. 현재 시총 한 1,800억 정도 되고요. 1,800억 정도의 개인 투자자 또는 10억대, 100억대 정도까지는 충분히 유동성이 이제 받쳐지는 거고, 이 ETF는 기본적으로 원 대비 엔화의 가치 상승을 베팅하고 있는 ETF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달러 대비해서 엔화에 대한 강세를 베팅하는 ETF인데요.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FXY라는 ETF입니다. 이것은 이제 인베스코에서 운영하고 있는 엔화 강세 베팅하는 ETF인데요. 달러로 거래하고 있으니까 원 달러를 이제 환전해서 해야 되는 이제 불편함은 좀 감수해야 될 것 같고요. 시가총액은 한 2.7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한 3,300억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은 더할 나위 없이 풍부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좀 따끈따끈한 ETF인데요. 저는 아무래도 채권을 이제 채권 매니저 출신이다 보니까 채권 상품을 좀 찾다가 일본 증시에 상장돼 있는 ETF를 하나 찾았는데, 그 노무라에서 운용하고 있는 일본 국채 10년물 매도 포지션을 2배 레버리지한 ETF입니다. 티커는 2251이고요. 실제로 제가 저번 주에 소액으로 한번 거래를 해봤어요. 근데 불편함 없이 충분히 거래가 잘 되고 있고, 좀 특이한 사항은 이제 일본 10년 국채 금리 상승, 즉 가격 하락 시에 수익을 2배 취할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이제 레버러지를 2배 섞어서 하는 거니까 그만큼 반대 포지션이 났을 때, 특히 어제와 같이 통화정책 정상화에 기대를 했던 이제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예상했던 거와 반대로 이제 국채금리가 흘러갔지 않습니까? 즉 금리가 하락했을 때는 오히려 2배를 손해볼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상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원화를 엔화로 환전하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원화 대비 엔화 상승을 기대하는 상품이기도 합니다. 현재 이 ETF는 만들어진 지는 한 7달 정도 됐는데요. 시가총액은 약 192억엔, 우리 돈으로 한 1,700억 정도 되니까 역시 거래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세 가지 상품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채권 플로우는요, 에이판다 파트너스의 신년기 상무였습니다.